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신경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잊으셨습니다. 단 3시간 동안 집 앞에서 서성이고 계셨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친 건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인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기억력을 잃게 만드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최근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치매를 의심하기 전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30년간 신경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온 김현우 의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제 기억력이 사라진 것 같다며 불안한 마음으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뭘 사야 할지 잊어버리는 분들, 평생 친구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 자주 가던 길을 헤매는 분들, 방금 한 말을 또 반복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치매를 의심했습니다. 가족들도 본인도 모두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MRI나 CT 촬영을 해보면 대부분 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치매의 징후도 뇌경색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이런 환자들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죠. 바로 목과 어깨, 그리고 등의 근육이 심하게 굳어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이게 기억력 저하와 연결된 건 아닐까? 이 의문에서 시작된 연구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의 단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몸 전체 혈류의 20%를 소비합니다. 심장이 펌프질해서 보내는 피의 5분의 1이 모두 뇌로 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가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는 혈류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즉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목과 어깨가 굳어서 혈관을 압박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가 막히면 물류가 멈추듯 뇌로의 혈류 공급이 끊어지면 기억력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실제로 경추 주변의 근육이 경직되면 뇌로 향하는 주요 혈관인 척추동맥과 경동맥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뇌혈류량이 최대 70%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시 제 어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머니를 자세히 살펴보니 평소 스마트폰을 고개를 숙인 채 오래 사용하고 계셨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거북목 자세였죠. 목을 만져보니 목 뒤쪽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목과 머리가 만나는 부분, 의학 용어로 후두하근이라고 하는 부위가 심하게 경직되어 있었어요. 바로 이 부위입니다. 여러분도 손으로 만져보세요.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나요? 이 근육이 경직되면 바로 아래를 지나는 척추동맥을 압박합니다. 척추동맥은 뇌간과 소뇌,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이에요. 결국 그날 어머니의 뇌로 가는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단순한 비밀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다행이었지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어머니가 그런 두려움에 떨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80% 이상이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위험합니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자들. 하루 평균 5에서 6시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얼마나 될까요? 정상적인 자세일 때는 목이 5kg 정도의 머리 무게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12kg, 30도 숙이면 18kg, 60도까지 숙이면 무려 27kg의 하중이 목에 가해집니다. 둘째, 사무직 직장인들. 하루 8시간 이상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분들. 대부분 모니터가 눈높이보다 낮아서 자연스럽게 고개가 앞으로 나오는 자세가 됩니다. 셋째, 잘못된 수면 습관을 가진 분들.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엎드려서 자는 분들. 수면 시간 내내 목과 어깨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 근육이 점점 굳어지고 혈관이 압박받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기억력부터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직접 만난 환자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 55세 회계사. 선생님, 저 정말 치매인가요? 계산기를 들고도 간단한 계산을 못하겠어요. 검사 결과 뇌에는 이상 없음. 하지만 목 뒤쪽과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20년간 구부정한 자세로 장부를 정리하신 결과였어요. 두 번째 환자, 48세 주부.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장 보러 나갔다가 집 찾는데 20분이나 걸렸어요. 원인은 15cm 높이의 베개였습니다. 목이 과도하게 꺾인 채로 매일 7에서 8시간씩 잠을 잔 결과 목 근육이 경직되고 혈류가 차단되었던 거예요. 세 번째 환자, 42세 IT 개발자. 코딩할 때 집중이 안 돼요. 변수명도 자꾸 까먹고 방금 짠 코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 12시간씩 모니터를 보며 일하신 분이었는데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모든 분들이 간단한 방법으로 극적인 호전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풍지혈 자극. 풍지혈은 귀 뒤쪽,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 아래쪽에 있는 움푹 들어간 혈자리입니다. 양손의 엄지로 이 부위를 찾아보세요. 살짝 움푹 들어간 곳이 있죠? 바로 그곳입니다. 자극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손 엄지로 풍지혈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초간 돌려가며 누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도 10초간 마사지합니다. 이를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실시합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2019년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풍지혈을 자극했을 때 뇌혈류량이 평균 23%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혈자리 바로 아래로 뇌로 향하는 주요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위의 근육을 풀어주면 혈관 압박이 해제되면서 뇌혈류가 개선되는 거예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살짝 아픈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부드럽게 해주세요. 현기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두 번째 방법, 등 자극법. 효자손이나 테니스공,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등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효자손으로 목뼈에서 등뼈까지 척추를 따라 천천히 두드려줍니다. 특히 목과 어깨가 만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자극합니다. 테니스공을 벽에 대고 등을 대고 서서 위아래로 굴려줍니다. 하루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척추를 따라 흐르는 혈관들이 열리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개선됩니다. 세 번째 방법, 목 스트레칭.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뛰어난 방법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앞으로 숙입니다. 10초 유지.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10초 유지.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10초 유지.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10초 유지.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5회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5회. 어깨 스트레칭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양 어깨를 귀 쪽으로 올렸다가 뒤로 돌리며 내립니다. 10회 후 한쪽 팔을 반대편으로 당기며 늘려줍니다. 각각 15초. 하루 단 3분만 투자해도 목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혈관 압박이 줄어듭니다. 이제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기. 연구에 따르면 이 자세는 뇌혈류를 최대 70%까지 감소시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세요. 둘째, 높은 베개 사용. 베개 높이는 7에서 10cm가 적당합니다. 너무 높으면 수면 중 내내 혈류가 차단됩니다. 셋째, 소파에 비스듬히 눕기.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할 때 소파에 비스듬히 눕는 자세. 이 자세는 목과 척추를 동시에 압박해서 혈관을 조입니다. 추가로 도움이 되는 습관들도 있습니다. 1시간마다 5분씩 목 돌리기.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추기. 걸을 때 가슴 펴고 턱 당기기. 충분한 수분 섭취. 제 어머니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고 손주들의 이름도 또렷하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계사 환자는 3주 만에 계산 속도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 주부 환자는 베개를 바꾸고 목 스트레칭을 한 지 10일 만에 기억력 개선. 개발자 환자는 집중력이 돌아와서 업무 효율성이 40% 향상.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습관 교정과 3분짜리 운동으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력 저하는 나이가 아니라 혈류에서 시작됩니다. 치매를 의심하기 전에 먼저 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런 방법들을 2대 3주 실천해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드물게는 실제 뇌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의 기억력은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풍지혈 자극법을 직접 해보신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위한 음식과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